성석재의 첫사랑 2016년 문학동네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아예 내 자리를 내 뒤로 옮겼다. 그리고 내 등을 칠판 삼아 연필로 한 자씩 썼다. 너 죽어. 나는 네가 무섭지 않았다. 그만둬. 싫어. 칠판에 악보를 그리고 있던 음악선생이 돌아보았고 앞자리에 앉았던 작은 아이들이 돌아보았고 옆자리에 있던 아이들과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숨을 죽였다. 너는 옆자리에 앉은 아이의 공책을 빼앗아 거기에 뭘 쓰는 척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냐고 묻는 선생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선생은 내 머리를 출석부로 가볍게 탁탁 치고는 교단으로 돌아갔다. 너는 그 뒤에 대고 주먹을 쥐어 앞뒤로 끄덕거리는 신용을 했다. 아이들이 소리 없이 웃었다. 나는 학교에서 너한테 소리를 지른 최초의 아이가 되었다. 나는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았다.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엄청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는 군대 가기 전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이라고 그렇게 많이 주는 분 처음 봤어요. 맞아요.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제 통장에 100단위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인아는 군대 간다고 해서 600 얼마? 600 얼마였죠 그때? 그때 615원 받았어요. 615억? 615만 원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용돈 받을 나이라서. 네, 맞아요. 근데 100만 원 넘어가는 건 처음 봤네요. 부러워요. 어쨌든 자 벌써 2월이에요. 네. 20년의 1분기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계획이 사실 없어요. 군대 가는 게 계획이라 이제 거기서 계획을 짜주겠죠. 저에 대한. 되게 슬프네. 그럼 거부광형은? 저는 아직은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일단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요? 그럼 저번에 말씀하셨던 뭐 책방지축 신년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도 나가고. 알겠습니다. 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할 책은요, 성석재 작가의 첫사랑. 네. 문학동네에서 2016년에 나왔고요. 네. 원래 기존에 나와있던 단편집들 중에서 작가가 이제 선정을 한 단편을 모은 개정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작품, 첫사랑, 표제작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가 성석재, 다들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되게 우리나라 작가들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시나 저도 잘 아는 편은 아닌데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그게 유명해서 엄청 유명하죠. 그걸로 읽어봤어요. 그쵸, 그것도 유명하고 조동관 병전. 그걸로 엄청 유명한 그 똥관이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걸로도 유명하고 굉장히 남성적인 문체로 유명해요. 지금 저희가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여성 문체의 바람, 흐름, 그 속에서 새로운 문체를 가지고 온 엄청 유명한 작가인데, 간단하게 이력을 설명해드리면 6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고 연대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머리가 좋군. 그렇게 86년에 문학사상의 시 등단, 네. 95년 문학동네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그걸로 데뷔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도 쓰고 소설도 쓰는 아주 재능 많은 작가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 되게 부러워. 맞아요. 제가 더 부끄럽네요. 그쵸. 식강형이 또 시도 열심히 쓰시고 소설도 열심히 쓰시기 때문에. 소설은 안 씁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책 제목이 첫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주제도 첫사랑으로 잡았어요. 거북왕 형부터 첫사랑은 뭐 짧게. 짧게. 네. 저는 중학교 때였나, 초등학교 말 때였구나. 그때, 어머님, 아는 분, 딸. 네, 여기까지. 이런 잔인한 사람. 맨날 말씀하시던, 네. 뭘 맨날 말씀하시는 뭐야. 시인하는? 저는 사실 첫사랑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가서 물론 남녀공학이긴 했는데 지역이 옮겨져서 다른 지역에 왔는데 각반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각반이어서 사실 첫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잘 없었는데 이제 맨날 심심해서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러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뭐 오늘은 어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사람은 웹툰을 그리는 분이셨고 옛날에 소설을 쓰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잘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첫사랑은 파티쉐. 파티시? 그 과자랑 빵이랑 이런 거 만드는 그 딸기 100%의 니시노 츠카사라고 있어요. 진짜. 그 니시노 짱이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니시노 짱이었구나. 그래요. 작가 토크로 이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루는 작품의 작가는 성석재 작가잖아요. 백과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성석재에 대해 평론가 우찬재는 거짓과 참, 상상과 실제, 농담과 진담,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선을 미묘하게 넘나드는 개성적인 이야기꾼이며 현실의 온갖 고통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올바로 성찰하면서도 그것을 웃으며 즐길 줄 아는 작가라 평했다. 또한 평론가 문혜원은 성석재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이고 농담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막힘없이 풀어놓으며 마치 무협지의 고수들처럼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입담을 펼친다고 전한다. 평론가들의 말처럼 성석재는 미묘한 경계선을 거닐면서 재미난 입담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작가이다. 네. 평론가들의 평만 봐도 얼마나 고평가받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특히 여기 계신 언급한 비평가 중에 한 분 제가 아는 분인데 근데 그분 정말 날카롭게 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 톤을 썼으면 굉장히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 작품도 좋았고요. 맞아요. 그렇죠. 성석재 작가의 작품들 보면은 하나하나 개성이 넘쳐요.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쓴 작가인데 혹시 오늘 하기로 한 작품 말고 이 작가의 다른 작품 읽어보신 거 있나요? 아까 시인하고는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등단작 네, 읽어보시다고 맞아요. 했는데 어땠어요? 그 소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죽을 게 눈앞에 딱 들이는 상황에서 과거 얘기를 쭉 펼치는데 약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이야기들이 되게 현실감 있으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그 작품이 정말 재밌는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인생의 단편들이 평범한 사람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건달이죠. 건달이에요. 그리고 그냥 건달이 아니에요. 무슨 건달? 그때 조직 건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단순히 조직 건달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엄청 얽혀있는 맞아요. 주변에 그 가짜 건달도 있고 맞아요. 양아치들도 있고 이래저래 자기가 그 건달 생활을 하면서 얽혔던 인물들 간의
그런 관계들이 중화등처럼 쑥 지나가는데 맞아요. 옆자리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있는데 청바지 네. 여자였나? 청바지 여자 있고 그 여자의 남자였던 자기 왼팔이었던 그 사람도 청자켓 그런 걸 입었었는데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복수하려고 맞아요. 갔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혼자 죽는 맞아요. 그런 내용이죠. 엄청 재밌고 저는 조동관 평전 엄청 유명하잖아요. 엄청 유명한데 왜 조동관 평전이 유명하냐면 이름이 조동관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서 알아주는 양아치라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애인데 사람들이 동관 하니까 나중에 이제 똥관이라고 그래서 똥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 그게 참 잘 담은 것 같아요. 얘가 폭력적이고 힘이 세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건들진 않지만 무시한다는 게 그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똥관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이 사람이 정말 양아치고 자기 멋대로 다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얘를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구나가 딱 느껴지는 그거를 작품 안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부르는 이름 하나로만 얘기해 준 거예요. 문체로만. 엄청나게 섬세하고 세련되고 똑똑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다룰 작품 첫사랑으로 돌아와서 첫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인공은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온 중학생입니다. 주인공이 느끼기에 서울은 지옥입니다. 전교생이 서열이 정해지고 공부로 계급이 정해집니다. 학교의 선생들은 서울 바깥에서 와서 다시 서울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지옥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 지옥에서 주인공은 백승호라는 동급생과 만나게 됩니다. 백승호는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공부라는 것을 알고 공부에만 매달립니다. 백승호는 그런 주인공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주인공이 원하는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굶으면 먹을 것을 챙겨주려고도 하죠. 그러나 주인공은 그런 백승호가 거슬릴 뿐입니다. 주인공의 목표는 오직 하나, 공부를 통해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졸업식 날, 주인공은 꿈에 그리던 인문계 학교에 합격을 하고 해방감에 취해 운동장을 뛰어다닙니다. 그런 주인공 앞에 퇴학당해서 올 이유가 없는 백승호가 나타납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다들 이 책 읽으셨죠? 네. 작품. 우선 두 가지를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온 주인공이 말하는 서울의 풍경. 묘사하는 그거. 두 번째는 주인공과 백승호의 관계. 우선 서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인공은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어디라고 하죠? 지옥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계속 서울을 여긴 지옥이다. 지옥동, 지옥시, 지옥구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시골하고 서울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딱 서울로 왔더니 여긴 다 계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며칠 만에. 계급, 서열, 경쟁, 배고픔. 보면은 주인공은 누나랑 단둘이 사는 것처럼 나오죠? 맞아요. 네, 누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이 밀리면 밤을 굶기도 해요. 근데 다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오브제가 뭔지 아시나요? 빵이죠, 빵. 그쵸, 빵. 빵 공장, 빵집, 빵 트럭, 빵 셔틀 계속 빵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 이게 시대상이 좀 옛날이잖아요. 좀 네. 삐삐치고 이런 그때 한창 그 빵으로 많이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배고파하고. 그리고 빵집 자체도 우리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 빵집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더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우리 지금의 카페 같은 느낌 같은 거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형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사랑하고 그 데이트했던 장소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편집. 뭐라는 거야? 옛날 분이라 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빵집 소개팅 얘기하셨던 그 빵집. 빵집 소개팅은 뭐야? 맞아요. 옛날에 빵집에서 그렇게 소개팅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편집하고
하는 건데 괜히 얘기했나? 알아서 잘하시겠죠. 그냥 잘라버려야겠어. 시인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그 부분 또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신식이고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데 서울에서는 볼 수 있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주인공은 도가나 서양에서는 에피크로스아파나 뭔가 은둔해서 사는 사람들도 의식주 이런 건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돼서 먹을 거 빵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네가 유독 그 빵집이 많고 빵 공장이 붙어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작품의 화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이 중학생이 볼 때 일단 서울은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냐? 경쟁이 너무 심하고 모든 것이 세활화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굶고 있어요. 누나랑 계속 둘이 굶어요.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 튀김이 너무 먹고 싶은데 튀김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맞아요. 근데도 그냥 빈속에 갑자기 기름진 게 들어가니까. 근데 주변을 보면 어때요? 빵 트럭에는 빵이 한가득이고 빵집에서는 항상 빵이 구워져 있고 빵 공장에서는 전국으로 빵이 배달되잖아요. 주변을 보면은 빵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정작 주인공이 먹을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죠. 그래서 주인공 눈에는 계속 빵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바로 눈앞에 빵이 있는데 근데 먹지는 못해. 여기는 지옥이야. 여길 탈출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주인공이 얘기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선생님들은 빵을 안 먹어요. 도시락을 싸고 다니잖아요. 근데 왜 도시락이냐?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서울 외곽에서 출근해서 와서 도시락 먹고 다시 서울 바깥으로 나가는 나타나는 언어도 딴 세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전혀 바깥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 지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옥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치. 그래서 이 중학생 화자가 느끼기에 서울은 정말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들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생각해보면은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이게 그러니까 아프고. 자기도 이렇게 지옥이다, 내가 지금 사는 이곳이 지옥이다 라고 느끼신 경험이 있나요? 그쵸. 이게 내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60년대, 70년대 어때요? 50년대일 수도 있어요. 뭐라는 겁니까? 진짜. 양심이 있겠지. 양심이 있겠지만이 이 사람이 어쨌든 진짜로 다 계급화되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살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그 계급화된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광역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열이 점수 따라 이제 구분이 되는 게 눈에 보이죠. 어른들도 그렇게 나누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외에는 딱히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로만 인정을 어떻게든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지 않으면은 애들은 나를 공부를 못하면 날 괴롭히고 공부를 잘하면 안 괴롭혀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견딜 수준이 있고 못 견딜 수준이 있는데 못 견딜 수준으로 가버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참 지옥 같았습니다, 진짜로. 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인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되게 어릴 때였어요.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 말고 부모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유산에 이렇게 땅이 있고 산이 있고 이랬는데 다 이렇게 대출담보를 받은 상태였어요. 이미 다른 가족들이.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포기하면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포기 안 하고 받아서 빚이 집에 엄청 많았었죠. 그래서 외숙모가 약국을 하시는데 그 약국 뒤편방에 살았어요. 진짜 단칸방. 진짜 고시원보다 약간 넓은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이제 점점 나가긴 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빚이 있는데 나는 어린애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면은 내가 너무 부모님께 배를 끼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방에 가서 이렇게 칼을 든 적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정작 무서워서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너무 그때가 좀 힘들었지 않나
말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달을 했지만 그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도움이 안 되는 존재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얼마나 힘들까. 자아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슬픈 이야기가 많네요. 눈물 좀 닦고. 식강은?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가 미쳤어. 너무 약해서 그때 게임할 때 사랑하는 학생들을 잃으셔야 했을 때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 너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반성을 하고 편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집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그것도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는 없고. 그치.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주제는 첫사랑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아까 중학생이라 그랬잖아요. 중학생은 이제 막 성에 눈 뜰 사춘기잖아요. 네. 그래서 빵만큼이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뭐 여탕 훔쳐보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동급생들끼리 빵집 누나 음담패설하는 거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원래 이 시기에 이런 걸 많이 하나요? 거북왕 형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질 나쁜 애들을 많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저는 그런 쪽은 아니었고 저는 사실 이 시기 때를 좀 생각해보면 2D의 세계에서 많이 제 취향도 그때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누님. 네. 누나가 좋다. 네. 그러면 꼭 반대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시기에는 그림체가 결정되는 시기인데. 나도 이 그림체가 좋은데. 아니야, 그림체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그럼 시나 저는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 소설이 정말 그때 나이에 남자가 정말 잘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어릴 때는 전혀 뭔가 자기 몸에 대한 치부가 없었는데 점점 성장함에 따라 자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다른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눈이 띄고 관심이 가는 부분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이 소설에서. 저는 읽으면서 약간 조금 의아했던 거는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다 한 동네 살았던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인천으로 전학을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인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유치원 때부터 계속 친구들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 다니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만나는데 그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한 번도 이런 음담패설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원래 이 또래에 이런 걸 많이 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소위 논다는 친구들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문학하는 친구들은 근데 소위 논다는 사람들은 잘 없죠. 사실. 그런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거북왕 형이 왕년에 화려했지 않나요? 그 형의 존재만으로 이미 기울기가 달라져서 이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 중학교 때 생각하면은 저 중학교 때는 가장 큰 관심사가 그때 한참 이제 컴퓨터 오락 엄청 유행할 때니까 텔즈 위버, 요구르팅 기억난다. 네. 그 노래도 기억난다. 그 게임들이 엄청 화제였거든요. 아니면 룬의 아이들 그런 거? 뭔가 이거를 들으니까 제 때는 뭔가 유치원 때 이런 얘기였는데 네. 요구르팅이랑 테이즈 뷰어가 그래 너도 시대차를 이제 저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롤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롤 막 나와가지고 아이고 시인아가 롤 얘기할 때면은 거봉 형이 뭐 하실 때였지? 그때 부록 지나실 때였나? 그쵸. 흔들리지 않는 나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엔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네. 저는 여기에 제목을 백승호와 동성애 이거 두 개로 잡고 싶은데요. 일단 백승호는 주인공 마음에 들어하죠. 둘의 첫 만남이 만화 같아요. 주인공이 불량배한테 빵 사오라고 하니까 나 싫은데 했다가 엄청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데 백승호가 탁 나타나서 턱을 딱 잡고 고개를 딱 들더니
너 예쁘장하게 생겼다? 하면서 둘이 만나요. 그 후로 백승호가 주인공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백승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백승호가 어떤 캐릭터로 보이세요? 동성애로 느껴지시나요, 이게? 이 감정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자체로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런 친구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되게 잘생긴 두 남자애였는데 네. 둘 다 조금 노는 정도의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둘이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 약간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는데 얘네들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르는 느낌. 이런 걸 봤는데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자기 감정, 그러니까 여기서 막 혼란스럽게 표현은 안 되지만은, 근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얘가 좋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진짜 평범하게 그려낸 게 잘 재단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캐릭터가 구성이 될 때. 네. 시인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호라는 캐릭터. 저도 비슷한데, 정말 뭔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표현할 줄 모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미숙한 나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중학생이라는 나이에서 그 주위의 시선도 있고 왜냐면은 뭔가 거기는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잖아 학교 안에서. 그래서 뭔가 눈치도 보일 때도 있고 주위 시선이 신경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모르고 그래서 뭔가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딱 잘 표현해주는. 저는 이 두 명을 보면서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G.O.D의 정반대라서 끌리는 이유. 아, 모릅니다. 모르세요? 엄청 히트곡.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두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완전 정반대지만요. 함께 있을 때면 서로 참 좋은걸요? 하면서 시작하는 반대라서 더 끌린다라는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 백승호랑 주인공은 완전 반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더라고요. 저는 백승호가 주인공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인간과 인간으로서 갖는 마음인 거죠. 플라토닉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요. 그 대상이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기 때문에 이건 동성애야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이제 동성애라고 보고 그래 동성애이긴 해 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굳이 그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네. 저는 이 작가가 되게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비판적인 여지나 이런 것들이 껴들 확률이 너무 높아요. 내가 이런 사랑을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 순수하게 그려내보고 싶었고 그게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잘 받았거든요. 그쵸. 네. 최근은 아니고 한 2, 3년 전에 나오던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했던 키어 소설들, 기존 작가들이 썼던 키어 소설들을 보면은 작품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무조건 남자가 등장하고 한 명은 죽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변은 무조건 반대하고 그 내용이 끝이에요. 그걸 봤을 때 과연 이 작가들이 이 큐어라는 거를 이 동성과 동성 간의 사랑을 정말 이해하고 쓰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성과는 달라.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라는 정말 폭력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숙지 작가가 굉장히 남성적인 문체를 사용하는 작가고 이 첫사랑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문체가 거칠고 마초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소설보다도 정말 이 동성애를 굉장히 세련되게 담아냈어요. 맞아요. 어떤 편견의 시각이나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학창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성 친구인데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마음에 들어. 더 친해.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이 주인공과 백승호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미묘한 감정, 미묘한 선 그거를 굉장히 잘 잡아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잘 쓰는 작가가, 똑똑한 작가가 이런 퀴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담아낼 수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그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는 게, 이 작품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빵집 누나의 눈빛에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 눈빛이 계속 날 따라다닌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한 거고, 그 외에 주인공이 작품의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계속 날 따라다닌다. 여전히 너는 계속 날 따라다니고 있다. 라고 하잖아요. 아까 전에 사랑에 빠졌다가 따라다니는 것과 연계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 백승호가 자기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미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독자들이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졸업식 날 다시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면 그 엔딩 장면. 그거 하나로 이 책에 실린, 이 책에 아까 얘기했던 시나가 얘기했던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도 들어있고 제가 얘기했던 조동관 평전도 들어있고 엄청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모든 걸 날 다 누르고 그냥 이 작품 엔딩 하나로 다 씹어요. 그래서 이 작품 집의 제목도 첫사랑인 것 같고 이 엔딩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이번엔 신하가? 네, 그쵸.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이 있어서 정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왜냐면은 빵집 누나랑 눈이 마주친 순간에 내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인공이 사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엔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백승호가 와서 나한테 꽉 안아주고 나도 꽉 안아준 다음에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제 멀어지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쵸. 거부왕 형은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이런 종류의 동성애를 표현할 때 갈등이 안 나타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백승호가 딱 한 번만 안아보자 해가지고 맨날 피하던 이제 주인공이 결국 안기고 이거 백승호가 사랑해 하니까 나도라고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데 이게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게 막 내면 갈등,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 이상한 감정 뭐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려내지 않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쵸. 네, 그게 참 대단해요. 그래서 놀라운 장면이었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랑이 있으면 참 응원해주고 싶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쵸. 저는 그 장면 정말 좋았던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안아주는 장면 그리고 사랑한다 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 장면 그리고 이 주인공의 묘사 주변에서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왜 껴안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승호가 얘기를 하죠.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 주인공이 이러는데 거기서 갑자기 맞아요. 눈물이 띵 도는 거예요. 진짜. 이 중학생 애들끼리의 동성애인데 제가 그 동성애 그 서로 사랑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헤어져야 하는 그 상황이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찡해지면서 뭐지 이게 없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잘 썼어.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측,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제가 연극을 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볼 일이 있었어요. 그런 줄 모르고 갔다가 본 건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어서 막 싫다 진짜 저런 거 왜 하냐 이런 식의 반응은 아니었지만은 다 보고 나서 하는 말이 공부해야겠다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소설은 사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태어나버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해서 공부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그걸 알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극보다 이 소설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 해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와닿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퀴어를 다루는 작품들 중에 영화가 다른 매체는 빼고 소설들 중에서는 이게 최고예요. 다른 설명을 하거나 누군가에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알잖아 하면서 딱 그거 보여주는데 거기서 핑 하면서 맞아요. 눈물이 핑 도는데 그래요. 사실 소설이 이 정도로 잘 쓰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원래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소설 써가지고 동성애를 좀 더 그 애들이 뭣도 모르는데 좀 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건 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소설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진짜로 이런 감정이라서 애들이 가는 거니까 그 병이 아닌데 그쵸.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퀴어 작품 중에 엔딩 최고봉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번지점프라다.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전생에 여자였던 남자잖아요. 그치. 그 한계가 있었어요. 단순히 정말로 순수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사랑인데 우리는 몸만 남자인 거다. 이거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작품의 엔딩은 그걸 한참 더 넘어서 맞아요. 성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사람과 사람이야. 그 두 사람의 관계야 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감탄을 많이 해도 이제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신기하다니까. 사실 양력만 들으면 좀 반감도 생기거든요. 저는 가끔 그래요. 그 양력만 들어보고서 네. 막 엄청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작품을 썼으면 이 작품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진짜 작품이 좋으면은 진짜로 나를 감동시키면 그런 모든 게 다 허물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성석재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네. 맞아요. 좋은 작품을 썼으니까. 그럼 이제 엔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꼭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작품들도 그렇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럼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시나부터. 이거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로벤가리 단편이 있어요. 도대체 순수는 어디에 그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을 보고서는 그래 세상에 사실은 순수한 게 어딨어 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순수한 것처럼 보이고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사실은 뭔가 자기가 얻는 게 있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는 또 그래 세상에 사실은 순수한 게 있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뭔가 순수함이나 사랑에 대한 그거를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앞에 두고 순수로 못 느꼈다니. 원래 내면에 있는 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여주지 않으면. 거부감형은 저는 진짜로 이럴 일 아마 안 읽겠지만 그 사람들이 네. 근데 진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 이건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이 사람 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이런 애들까지 괴롭혀야겠습니까? 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동성애와 이성애 이런 걸 구별하는, 구분 짓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에 성별이 뭐가 중요해요. 남자랑 남자일 수도 있는 거고 여자랑 여자일 수도 있는 거고 남자랑 여자일 수도 있는 거고 여자랑 남자일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그렇게 나와는 다르다고 해서 반대를 해야 되나? 그냥 다 똑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인정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정말 그걸 위해서 싸우는, 갈등을 빚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읽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책을 안 읽어. 그쵸. 자, 그럼 곰팡이 점수 한번 매겨볼 텐데요. 네. 거북왕형 먼저. 저는 8%. 오. 미리 정해놨어. 점 찍어놨어요. 이게. 이유는요? 이유는 너무 좋은 소설이에요. 이 정도까지 만들어낸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다시 곱씹을수록 생각이 날 것 같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되게 낮은 점수를
있지만 그래도 그 다른 달이나 다른 네. 사람들도 더 낮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보다 이제 비교를 하기가 좀 뭐한데 그래도 8%를 줬던 거는 아쉬운 부분은 사실 없어요. 매진도 잘 맞았어. 그리고 이 시기에 이런 소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 그 정도의 감정인데 왜 8%를 줬을까? 이거 바꿀까? 아니 이게 항상 작품이 좋아도 자기 취향하고 안 맞으면 그쵸. 다 각자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8%. 정말 좋았지만 내 취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는 0 주겠습니다. 0. 와. 박수 한번 치고 진짜 와. 0은 지금까지 처음 아니에요? 키나는 0을 준 적이 없어. 왜 0을 줬냐면 일단은 중학생의 그 생태를 너무 잘 그려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도 중학교 때 이런 분위기였고 왜 남자들이 은근히 이렇게 서열 다툼을 하고 가리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히어로 소설을 볼 때 약간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늘 비참한 역할이고 뭔가 아픈 역할이고 그런 역할인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소설에 갈등이 있어야 사람들이 읽지 않고 좀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19년도 장비 가을호에 이제 앞에 서문에 그게 있었어요. 불평등의 리얼리즘 이거가 있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많이 해소됐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평등이 약간 그렇게 우리가 대하게 된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았나 라는 말을 내뱉는다. 근데 이 소설을 딱 보고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 남아있던 약간의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주는 그런 소설이었고 그런 엔딩이어서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0을 줬습니다. 좋습니다. 식강. 근데 이건 여담인데 방금 말했던 청비 가오론지 문동 가오론지 헷갈리는데 거기 성석재 단편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재밌어요. 정치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는 곰팡이 점수 3점입니다. 내가 제일 높아? 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왜 3점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3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취향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더 낮았던 점수들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취향 문제예요. 똑같은 가치의 작품이 있으면 난 약간 매콤한 맛이 좋아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취향의 차이가 2%. 그래서 3%.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곰팡이 점수 총 4%입니다. 정말 높아요. 정말 낮아요. 그게. 그러니까 와 정말 대단한 작품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아요. 청취자들이 진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 로얄 달도 괜찮았고 달 아저씨는 늘 이렇게 낮은 점수 날 때마다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읽어보셔요. 진짜로요. 성석재의 첫사랑 좋은 작품입니다. 그쵸. 제목부터가 첫사랑. 근데 좋은 작품이니까 뭘 봐도 좋은 작품이니까 진짜.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34화 첫사랑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저희는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강 유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